자, 이번에는요, 샛별형 석별형 그리고 망치형과 교수형까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별형의 경우는 별이 진다. 하락 반전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분히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배우시면 돼요. 지금 복습의 기준인데 이렇게 석별형이 뜨고 나서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실전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석별형의 기준은 이런 기준처럼 갭이 발생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좀 잘못됐죠. 저희가 잘못 그려놓은 거예요. 갭이라는 거는 아래 위로 갭이죠. 옆에 둘의 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요 아래 위에 갭이 있어야 된다. 왜요? 상승 추세의 기준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떴는데 결론은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혹은 뻗어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힘싸움을 한다. 그거예요. 그게 와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몸통으로 이렇게 생기면 이거를 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스타치고는 몸통이 조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시초가에서 끝나게 되면 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꼬리가 이렇게 아래 위로 달려있어요. 굉장히 긴 꼬리입니다. 쭉 뻗어 올라갈 때 이렇게 뻗어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뻗어 올라갔다가 24만 2천 원까지 그랬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이죠. 여기까지 음봉으로 또 밀렸다가 꼬리 달았습니다. 결론은 도지가 형성이 됐고 스타가 형성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라인을 이탈하면서 석별형이 된 거예요. 그럼 가장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몸통과 몸통에 갭이 있어야 된다.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러면서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끔 쫙 실전입니다. 지금 갭이 떴죠 하고 그냥 쫙 정확하게 그림 그려주듯이 정형화해서 딱 떠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론은 이 캔들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1강부터 제 방송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시초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처음 시작 가격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갭 상승이 이따시만큼 나온 거예요. 굉장히 큰 갭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양봉 형성하고 그 힘에서 밀려 내려오고 다시 음봉 형성하고 그 힘에서 돌리고 굉장히 힘이 팽팽하게 싸움이 났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면 이제 추세의 강화입니다. 추세의 강화. 그냥 강세 이게 아니라 뭐 50대 50 아니냐 하락 상승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굉장한 강세 미끄러져 내려오면 추세 반전. 그래서 결론은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 자락에서 뜨고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서 돌리긴 했는데 제 차 이제 이상거래일제 지금 눌림목 받고 있죠. 그럼 샛별형의 기준은 뭐가 있느냐? 결론은 샛별형의 기준도 요 갭이 형성돼 줘야 된다. 음봉이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 더 개파락이 나와서 으악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되돌리는 힘이 연동돼서 나와주게 되면 그럼 강한 기준이다. 되돌리는 흐름이 없이 내려가 버리면 그건 추세의 지속이다. 굉장히 강한 추세의 지속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봉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조금 전에 석별형의 기준에 왜 갭이 없어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시초가가 어디예요? 빨간색은. 아래, 밑에가 시초가죠. 밑에가 시초가니까 갭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갭이 보이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 갭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음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를 넘기면 완벽해지는 거고 그리고 요 라인을 넘겨도 매수 신호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캔들의 크기가 기준봉의 크기가 평상시에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이런 흐름 대비해서 조금 더 커져 있어야 된다. 바닥 인식에서. 그럼 신뢰도가 높다. 결론은요. 여기서 돌려주고 나서 19만 원 수준까지 되돌려주는 얼마에서부터요? 12만 원 수준까지 46%, 50%에 달하는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 하나 뜨고 완벽해진다는 거죠. 패턴 하나 뜨고 50%, 18만 7,200원까지 패턴 하나 뜨고 12만 3,400원에서 대단한 거죠. 이걸 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샛별형이 뜨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내일이면은 샛별형이 나올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도지가 형성된 종목이 있거든요. 음봉에서. 그럼 내일 샛별형이 완성되면 내일 교육 교재에서는 샛별형 들고 나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두산 로보틱스의 샛별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인데 뭐 매도의 신호 없이 그냥 주구장창 강세의 흐름입니다. 물론 개파락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 흐름에 기술적인 부분에 롤스컵 범위까지 설정이 되고 했는데 결론은 어찌됐든 이 두산 로보틱스에서의 일봉에서는 이제 매도의 패턴은 아니고요. 주봉 월봉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부담스러운 흐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마저 추후에 추가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샛별형이 뜨고 나서의 이러한 변동성의 확장 부분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뭐 2,400개 종목에서 매일매일 종목이 떠 있거나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기준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샛별형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기준에서는 샛별형에 이렇다 할 종목은 없었어요. 내일 기준에 예제 잡아드립니다. 그럼 앞부분에 설정해드렸던 게 HPSP 그다음에 위메이드였어요. 그리고 우산형. 그 기준에 망치형과 교수형. 그게 교수형의 기준. 캔들이 하나. 이 두 개가 같이 뜨는 게 아니에요. 캔들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별이 세 개다. 굉장히 센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러한 망치가 떴다. 교수입니다. 교수형부터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러한 교수형이 떴다. 색깔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매도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어느 구간에서든 다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돌려도 어마어마한 큰 크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통이 1대1의 비중을 넘어서는 그 몸통의 흐름으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그럼 장대 양봉으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어느 구간에서든 다 교수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형의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작 가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랬죠. 이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이렇게 봅니다. 요 기준에 두 가지 수의 변수를 잡아드리는데 하나는 요거 그리고 하나는 이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교수형인 거는 어느 거냐면 1번이 교수형, 3번이 교수형, 2번은 뭡니까? 망치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수형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뭐 글로벌 시장에도 제가 생각할 땐 교수형의 전제 조건이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교수형의 전제는 이러한 강세 혹은 뭐 이러한 각도의 강세 혹은 이러한 각도의 강세가 형성된 이후에 갭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 있어야 돼요. 갭의 크기가 갭상승이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강세를 띈 게 아니라 요만한 갭도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큰 갭입니다. 사실은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갭이니까. 근데 급증갭 속에서 이따시만한 이 크기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갭이 발생돼 있다? 엄청난 거죠. 시작 가격이 어디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갭 상승이 나왔는데 위메이드처럼 강력한 갭 상승에서 그냥 주구장창 쭉쭉쭉쭉쭉 뻗어 올라가야만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음봉으로 내려옵니다. 음봉으로 내려올 때 어디까지 훼손돼요? 여기까지 훼손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전일 종가에도 안 팔았던 거를 종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든 다 팔겠다.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꼬리 달린 부분은 말 그대로 마지막 추경 매수 이런 분들의 매수세 때문에 꼬리가 달린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돼 있는 이 구간에서의 흐름이 교수형의 기준이 된다. 갭이 여기서부터 출발돼서 굉장히 높게 출발돼서 더 높게 출발되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려드린 그림이 만약에 이러한 양봉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망치형으로 인식된다. 왜? 갭 상승이 아니라 이 정도 움직였다가 음봉으로 떨어졌다 돌린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러한 망치형의 기준이다. 빨간색이다. 이러한 빨간색이다. 이건 교수형이다. 왜? 갭 상승이 이만큼 나온 이후에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돌려놔봐야 어차피 교수형의 흐름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기준을 좀
잘 잡고 인식을 하셔서 들여다보셔야 된다. 결론은 갭상승 이후에 뻗어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 때 흐름의 그 충격파는 작지 않습니다. 이 바닥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28%가 얼마 안 된다. 아이 무슨 얘기예요. 가지고 계셔보시면 어때요? 힘겹죠. 마찬가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얼마 전에 장중상한가 나왔죠. 시가총액 4천억에 재상장이 된 거예요. 4천억에. 그러고 나서 초강세 흐름이 나오는데 뭐 누구 하나 여기서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윤정두만 우리가 배운 상승 잉태 확인형이네. 상승 잉태 확인형. 결국은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나서 매도 패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매도 패턴이 없으니까 그냥 패턴 그대로는 수익률의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일주월봉 중에 일봉인데 주봉월봉도 아니고 일봉의 기준에 수백 프로가 올라옵니다. 그럼 마지막 자랑을 어디서 잡느냐? 패턴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갭상승이 여기에요. 작습니까? 이런 캔들 크기도 있었는데 굉장히 큰 갭이죠. 그리고 양봉 살짝 나왔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편입의 기준 설정하는데도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차익 실현 범위도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럼 망치형의 기준은 뭐가 있을까? 교수형은 뭐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종목 이미 차익 실현했을 거고 우리가. 망치형의 기준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런 망치가 뜨고 나서 뭐 이런 어마어마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주봉에서 망치가 뜨고 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럼 진행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 랠리 진행형의 기준이 잡히죠. 망치형이 뜨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 주봉의 기준에 망치형 뜨고 나서의 흐름이 우아우. 지금 망치형의 기준에서 흐름이 내일장에 들여다볼 종목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시면 현재 사실은 오늘 기준에서는 제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쏠림 현상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내일 교육 시간에는요. 샛별형 그리고 망치형이 안 나와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전략 잡아드린 부분에 있어서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하락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에 누구요? 위메이드 그리고 HPSP 그 다음에 상승 장악 확인형에 누구요? 위메이드 역시 HPSP 거기에 포스코 퓨처형까지 그렇게 교육해드렸습니다. 내일 기준에서는 어떻게든 망치형 샛별형을 잡아서 여러분들 교육 종목으로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번 주도 어마어마하게 따뜻하겠죠. 이미 위메이드에서의 수익 범위 19% 다 잡아가고 있고 저는요. 한 템포 쉬고 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해석해드리고 외근 기간 따라잡기에 대한 교육 스페셜로 한 번 더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